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와, 오늘 더운 날씨이기도 한데요. 오늘 7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 6시 25분 지나가고 있고요. 기온이 오늘도 꽤 높네요. 자, 하늘 잠깐 이렇게 하늘이 참 멋있어요. 구름이 저렇게 마치 솜사탕을 좀 풀어 헤친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밖에 나오니까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선선한 느낌이 나는데,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계속 25도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열대야 수준이었죠.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은 한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어제하고 뭐 그렇게 차이는 없는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참 구름이 살짝 이렇게 해를 좀 가리고 있으면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데요. 어제는 살짝 이제 구름이 좀 끼어 있어가지고 약간 야외 활동하기에는 조금 괜찮지 않았나. 기온 자체는 높긴 했지만 좀 그랬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좋음인 것 같습니다. 딱 야외 활동하기에는 적절한 시간대, 지금이 걷기에 딱 좋은 시간대입니다. 걷기를 시작하려면 지금 시간 얼른 나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날이 딱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도 밖에 이렇게 나오면은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말이죠.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이 계절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무래도 사람들 숫자가 좀 줄어들고요. 봄과 가을에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름이 되니까 많네요. 여름 아침에 뭔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 확실히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대단히 많아요, 사람들이. 제가 보는 이 앞쪽에도 대략 한 10명 이상, 물론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길 위를 걸으면서, 때로는 이제 동물들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산책하기도 하고요.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또 제가 눈길이 가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필즈상이라고 있죠. 그 핀란드에서 주어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이라고 있잖아요. 이 상이
거의 약간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수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노벨상보다 그 희소성이 더 큽니다. 노벨상은 그 수상되는 분야도 많을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근데 필즈상은 그 수학자에게 많은 업적을, 그러니까 성과를 거둔 그 수학자에게 이제 수상이 되면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더 있죠. 또 특징이 뭐냐면 40세 미만의 수학자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으로 40세가 넘어가는 해에 그러니까 40세를 이제 넘는다는 건 40세를 초과한다는 거죠. 그 해에 만약에 필즈상이 결정이 된다면 본인이 아마 그 어떤 성과로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여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40세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런 희소적인 가치가 있는 상이란 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명예로울 거예요. 근데 그 상을 이번에 한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죠. 40세 미만인 미국 국적자인 우리 한국계 미국인인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허준희 교수죠. 그분이 이제 이번에 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값진 상을 이제 받고 이랬을 때는 보통 보면 언론에서 말이죠, 이분의 일대기 비슷한 걸 이제 조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었죠.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존 내시라는 어떤 수학자의 그런 인생을 이제 다루면서 그 수학자가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맞으면서 피폐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면서 결국은 이겨내고 노벨상, 물론 분야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수학자들이 어떤 경제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이 존 내시라는 수학자가 말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스토리텔링의 형태를 갖추고 영화화 되었었죠. 그때 주인공이 러셀 크로우가 그 주인공을 맡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영화가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존 내시에 대한 그런 좀 열풍이 불었었죠. 그 당시에. 아, 대단한 수학자다. 근데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고 이런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구나. 그리고 그 받기 어려운 그 세계 최고의 그런 학자들끼리의 이제
경쟁에서 이렇게 우뚝 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수여가 되는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다. 어떤 성공 신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정말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 말이죠. 그런 성과를 거두면 아, 이 사람한테는 뭔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스토리텔링을 기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존 메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파악이 이제 이루어졌고 적절하게 다루어진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필드상 수상자로 보도된 이 한국계 미국인 교수한테는 아마 조금 과도한 스토리텔링을 좀 부여하려고 언론에서 시도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수포자였던 학생이 이렇게 위대한 수학자로 거듭났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수포자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수포자죠?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학을 포기한 자, 수포자. 포기라는 건 누가 해야 포기입니까? 본인 스스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수학에 좀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수학 시험을 봐도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럼 이 친구는 수학 포기자, 수포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또 좀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말이죠. 그럼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어렸을 때 말이죠. 한 중학생쯤 됐을 거예요. 이분이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답안을 보고 베껴서 이제 썼다는 거죠.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답안을 보고 베껴서 쓰고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고는 그 답지를 아예 이제 숨기거나 버리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답지를 보고 뺏기는 거는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직접 풀어보라는 의미로 그렇게 답지를, 답안을 그렇게 이제 숨겼는데, 이 어린 시절에 이 학생은 말이죠. 학생 시절에 그때 이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 이분은 말이죠. 서점에 가서 그걸 뺏겼다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답안을 보고 그 답을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봐서는 이게 참 좀 창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이죠. 또 물론 이거를 뭐 권장할 그런 일은 아니죠. 어차피 수학 문제를 푸는 목적은 그 문제가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러니까 답안이 맞든 틀리든 간에 자기 스스로 이제 한번 풀어보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고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서 수학에서 배운 그런
예, 어떤 기술들 예, 활용도 하고요.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예, 그 문제 푸는 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답지를 뺏긴다고 해서 예, 베껴서 쓴다고 해서 이 사람을 수학 포기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꾸로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하지 않은 거를 보여주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강한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좀 봤더니 그 결과를 중시하는 어떤 풍토가 있었겠죠. 하여튼간에 이건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문제를 풀어낸 그런 종이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겠죠. 그게 윤리적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걸 떠나서 일단은 아마도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수학 공부 자체는 재미가 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도 구구단을 외우는 거에도 별로 흥미를 못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구구단을 재밌다고 외우는 예?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구단의 의미를 사실은 모르면서 예? 처음에 우리는 구구단을 배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억지로 암기를 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만약에 그거를 예, 지정된 시간 동안, 지정된 기간 동안 암기하지 못하면 예,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그랬죠. 왜 이거를 못 외우냐 막 이렇게 비교를 당하기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다 하는데 넌 이거 왜 연습을 안 하느냐, 계속해서 집에 가서도 연습하란 말이야, 이런 식이었죠. 이분이 1983년생, 그러니까 만 나이로 39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수학이라는 게 억지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그저 중요하다고 하니까 내 자신이 거기에 관심이 있든 말든 시스템적으로 반드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끌려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쉽게 생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분이 어떤 그렇다고 해서 생각하는 걸 멈추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떤 게임이라든지 퍼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를 되게 많이 이제 즐겼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게임, 체스, 그 다음에 퍼즐, 무언가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 막 머리를 써가며 어떤 방법들을 구상을 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면 점점 수학적 사고와 비슷한 어떤 경지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제 생각엔 좀 이래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관심이 없었던, 억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수학 과목에서 이런 자기의 이제 좋아하는 일들을 같이 해오면서, 이런 퍼즐들을 같이 경험해 오면서
한 번씩 수학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수학 과목 자체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서는 마치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마치 하나의 퍼즐을 푸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됐다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아주 최상의 케이스가 이제 되는 거죠. 왜냐, 정해져 있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을 그게 뭐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든 상관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사실은 이게 내 적성에 맞는 일이었네. 와, 해보니까 참 재밌는 거였네. 알고 보니 이게 게임이네.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 물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있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도저히 학교 안에서는 내 적성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말이죠, 이분은 학교에서 아마도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구만, 뭔가 재밌구만. 그러면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는 거죠. 해야 되는 공부가 있는데 그게 결국 하고 싶은 공부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이제 시점을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토리텔링은 거기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수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정반대되는 어떤 수학을 연구하는 그런 교수가 돼서 수학계의 최고상을 받게 되었다, 그런 업적을 이루었다. 정말 수학이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다. 뭔가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이어가고 싶겠죠. 뭔가 반전이 없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반전, 흔히 우리가 막 그렇게 강하게 끌리게 되는 그런 마치 영화적인 요소, 뷰티풀 마인드에서 존 내시가 보여줬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기대를 했겠지만, 그리고 언론에서는 약간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어떤 지나온 과정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측면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하는 공부가 당신이 순수하게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부인가요?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재미 요소, 그런 흥미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르게 완전히 상반되게 그 과목을 대하는 방법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거 왜 이걸 안 하느냐, 이렇게 재밌는 건 난 없어서 못한다.
나에게 수학 문제를 달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어떤 결과를 만든 거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학의 포기자가 아니었어요. 수포자가 아니었어요. 아예 이거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보면 뭐 많죠. 학교 다닐 때 또 수포자와 동시에 또 유명한 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물포자, 물리 포기자. 빠른 포기가 오히려 더 낫다. 근데 사실 그 해당 과목의 진면목을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 그 부분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수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는 물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렇다고 거꾸로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죠. 이번에 이 필즈상 수상을 하게 된 이 수학자의 그런 경험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이분은 스스로가 수포자가 아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만 어렸을 때 그런 조금 하기 싫음, 어려움, 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이런 거를 잘 느끼지는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떤 본인의 성향을 이렇게 조금씩 찾아가면서 주변에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해 나가면서 알아보면서 점점 더 지금 하고 있는 그 수학과 가까워지고 어떤 열정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있는 어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 중에서 이거 뭐 이게 그나마 낫겠다, 이거 좀 할만하네, 이거 억지로 해야 되겠네, 그 과목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과목들 중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진정한 자신의 성향, 나는 뭐가 재밌는 사람인가, 뭘 했을 때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이럴까, 뭐를 해볼래, 이걸 해보자, 거기서 발견한 자기 자신의 어떤 실체를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과목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상황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말이죠, 그런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강력하게 그런 얘기는 못하더라도 오늘은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지금 6시 54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점점 또 더워질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면서 여름을 이렇게 잘 보냈으면 하네요. 저는 내일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